그러면 여러분은 이 끝까지 읽는 시간이 아니라 also, for example, likewise를 보는 순간 여기에서 답을 명확하게 골랐다면 선지를 보면서 답을 고르고 명확하지 않을 때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더 읽으면서 답을 찾았어야 해요. 여러분이 줄인 지문만큼이 여러분이 다른 지문, 어려운 빈순삽에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빈칸부터는 4번으로 찍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지문 다 읽지 않기.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서 문장 간의 연결성, 접속사, 연결어를 통해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글의 의도를 파악하는 독해력이 1등급의 글 읽는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글의 소재를 잡고 두 번째 문장부터 이 소재가 어떠하다를 잡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지문을 다 읽지 않고 푸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지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겹치는 명사가 이 글의 소재예요.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박물관의 시대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 글은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 박물관이 어떠하다라는 걸 서술어에서 잡아내서 글의 주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박물관은 근데 옆에 보니까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강요를 받는다. 강요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여러분들이 흔히 글의 주제를 찾을 때 가장 많이 배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때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글의 끝까지 유지가 되는지 역접을 통해 아니면 대절을 통해 뒤집히는지 그거를 통해서 답을 골라가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문장을 딱 중심 문장을 고르고 이 지문을 끝까지 하나하나 단어를 꾹꾹 눌러가면서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시간 내에는 절대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빈순삽의 8문제를 한 문제로 한 번호로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문장을 고른 다음에는 문장을 빠르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접속사와 연결어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in other words가 있죠. 이 접속사는 즉 다시 말해서라니까 앞에 한 말을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얘기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 앞문장이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옆에를 봤더니 이 박물관들은 노력을 한다, 애쓴다, 살아남기 위해서 강요를 받는다, 분투한다. 다 안 좋은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빠르게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갔을 때 엔드가 나오죠. 앞문장과 거의 같은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봤을 때 쭉 읽어봤더니 여기에 고통받는다, 악화된다, 나빠진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중간에 역접이나 대조가 없고 앞에 한 말을 접속사를 바꿔가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접속사와 연결어를 보는 순간 이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end를 보고 이 마지막 문장에 거의 다른 또 접속사가 없는 한 이 문장을 읽기 전에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찾으러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첫 문장은 중요하게 읽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끝까지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이 뒤집히는지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so가 있어요. so는 그래서라는 인과인 거죠. 그러면 이 인과라는 건 이 앞부분이 플러스였으면 뒷부분도 플러스, 앞부분이 마이너스였으면 뒷부분도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겠죠. 결국 앞에서 한 얘기가 뒤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나는 문장을 스킵하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다 하는 학생들은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해당하는 답이 있는지 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답을 먼저 체크를 하고 불안하다 싶으면 이 so 뒤에 있는 문장 끝까지 가서 또 답이 바뀌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죠.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70분 내에 45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두 번째 문장에
for example, 예를 들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예를 들어 앞에서 있는 문장,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일 확률이 높은 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를 들어서의 앞에 일반적인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이 for example 있는 문장은 어차피 앞에 거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빠르게 읽어나가나 심지어 안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예를 들어의 앞문장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좀 나는 난해하다 싶은 학생들은 이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겠죠. 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줘야겠죠. 이 앞부분의 내용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장에 연결어 접속사가 for example로 시작해요. 그럼 이거 법문장이 중요해서 나는 이 문장에 대한 설명, 예시를 들 거야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 벗에 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읽지 않고 풀 수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thus, 인과죠.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법까지만 읽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법까지 읽고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한 문장 더 읽고 선지 가고, 여기에서도 나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장까지 가는데, 여러분 보통 이 접속사를 보는 순간 이 벗에 있는 이 문장까지만 보고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고른 나의 정답과 끝까지 읽고 고른 나의 정답이 일치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문장을 연결어를 중심으로 읽는 걸 줄여나가야 돼요. 쭉 읽어나가다 그 결과적으로 앞에서 thus나 so인 것처럼 앞에서 플러스였으면 여기 있는 부분도 플러스, 앞에서 마이너스였으면 보통은 여기도 마이너스인 경우가 높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차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읽고 답을 찾나, 여기까지 읽고 답을 찾나 고른 정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읽지 않고 연결어와 접속사를 보고 어디까지 끊어 읽었을 때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나의 역량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죠. indeed가 나오죠. 정말로. 그러면 이거 앞문장이랑 동일한 얘기를 하겠다, 추가로 얘기하겠다 라는 것과 같죠. 그리고 봤더니 그 다음 문장에는 사람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라는 말은 없지만 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지문은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선지에 가는데 원하는 답이 없다? 그럼 한 문장 더 읽고 고를 수는 있죠. 여기 문장에 also가 있어요. 여기도 솔직히 접속사는 없지만 예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긴 첫 문장을 명확하게 잡아 나갔다면은 이거 also면 추가이기 때문에 앞이랑 똑같은 얘기 하겠다 하면서 얘 가볍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예시라는 뒤집히는 접속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읽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또 마지막 부분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따라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인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전까지 마지막 문장까지는 굳이 읽지 않아도 답을 찾는 걸 가는 거예요. 선지를 가는 거죠. 쭉 읽어나가다가 여기는 but이라는 대조가 있죠. 그럼 이 문장을 자세하게 읽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찾은 답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다음에는 also가 나와요. 이 also라는 거는 앞에 말한 거에 대한 추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동일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more, 얘도 똑같은 추가인 거죠. 앞이랑 동일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읽고 답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선지를 찾아갔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 also가 있죠. 그런데 이 앞에 this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however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읽어주다가 이 this라는 건 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을 하는 거고, also는 추가이기 때문에 얘도 앞과 동일한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엔 for example이라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앞과 동일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고맙게도 likewise. 그러면 여러분은 이 끝까지 읽는 시간이 아니라 also, for example, likewise를 보는 순간 여기에서 답을 명확하게 골랐다면 선지를 보면서 답을 고르고 명확하지 않을 때 한 문장씩 더 읽으면서 답을 찾았어야 해요. 여러분이 줄인 지문만큼이 여러분이 다른 지문, 어려운 빈순삽에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should be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글의 주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은 for example이에요. 그럼 얘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동일한 말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쉽게
읽거나 뛰어넘을 수 있겠죠. sure이라고 나오면서 얘도 그러면은 앞문장이랑 같은 말을 하겠구나. 얘도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and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but이 나와요. 그럼 이 but에 해당하는 문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답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should be에 있는 이 문장을 읽을 다음에 이 but이 나오기 전까지는 빠르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ut에 해당하는 문장을 명확하게 읽어주고 답을 찾으러 가면 되겠죠. in addition이 나오면 게다가 하니까 앞에 추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앞문장이랑 결국은 같은 말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빠르게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 뒤집히는 역접의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까지 읽고 답은 한번 찾으러 가줘야 돼요. 그러고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선지가 없을 때 한 문장을 읽고 답 찾으러 가고 한 문장을 읽고 답을 찾으러 가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지문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읽으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거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몸에 체득이 돼야만 하는 건 거죠. as well이라는 게 to와 동일한 말이죠. 그러면 또한 역시 라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과 동일한 얘기를 하겠다. 그거니까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또 여기도 also 마찬가지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읽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읽고 선지를 찾으러 갔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adding to예요. 그럼 이거는 끝까지 역접이 없고 앞에 말이 같다라는 식으로 나열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답을 찾는 거죠. 답이 안 찾아진다? 한 문장 더 읽고 답 찾으러 가고 한 문장 더 읽고 답이 명확해졌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 읽고 끝내는 거예요. 이 글은 중간에 역접이 있죠. 그러면 잘 읽어줬어야 하죠. 뒤집힐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버까지 있는 문장을 명확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있는 이 더스는 인과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이 벗에서 문제점을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 더스에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이 끝까지 읽고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해서 한번 선지로 가는 연습을 하고 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나의 답이 달라지는지 맞는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첫 문장 읽고 명확하게 한 다음에 벗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 정확하게 해석해줘야겠죠. 하지만 여기도 so, 그 다음에 and 이 전까지 읽고도 여러분은 선지를 고르러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에서 답이 있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으면 이 주제나 제목이나 글의 요지를 찾을 때 답을 찾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질문이 있는 거죠.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글의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이나 해결책을 찾았다면 거기까지 읽고 선지를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어란 말은 아니지만 예시에 해당하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은 예시니까 여기 부분은 안 읽고 여기까지 읽고 선지를 가겠다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지문에 대한 정확도를 올리면서 정답률도 올라가는 거죠. 지문 정확도가 높으면 체크한 근거만 보고 선지를 고르면 되니까 시간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 빈칸과 순서 삽입 등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유형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야 다른 문제들을 읽고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을 오래 투자해서 한 문제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 읽을 시간이 없게 돼서 다 틀리게 되면은 그 맞는 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모르는 문장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한다는 거에 꽂힐 거냐? 아니면 내가 일단은 시간 안에 풀고 다시 올 거냐? 후자이죠. 이런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야 7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 전체 시간 안에 한 문제당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예상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등급은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1등급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어떻게 줄여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제가 한 기출 문제를 꺼내서 여러분도 그 방법을 연습해보세요.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풀 때에는 그 방식이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제가 한 이 지문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한 거랑 영상과 비교하면서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노베이스인 여러분은 몇 번 문제, 몇 분, 몇 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게 공부의 밀도를 높이면서 단기간에라도 성적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능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